초등학생 분 중에 실제로 이거 하면서 울었던 분이 계세요. 말 그대로 나를 찾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찾는 거예요. 얘랑 대화하면서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했었지. 내가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놓치고 있었구나. 아, 내가 이거 하면 너무 재밌겠다. 이거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을 하는 거고 여기서 그냥 윤재동님이니까 감사합니다.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인수님. SNS에서 정말 많이 뵀는데 아, 네. 오늘 이렇게 좀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윤재동님을 몰랐었는데 해외 사례만 많이 보다 보니까 잘 몰랐었는데 너무 멋진 분을 옆에 두고 아유, 몰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남인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AI를 사람들에게 좀 쉽게 알려드리고 있는 AX라이프 대표 남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AX라이프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원래 이게 처음부터 이게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정말 우연한 기회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름을 좀 지어야 되겠다. 돈을 버니까 이제 사업자도 있어야 되고 뭐 뭘로 이름을 하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약간 삶의 AI를 엄청 많이 녹여서 쓰다 보니까 그래서 라이프가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AI 곱하기거든요. 네네. 그렇죠. AI 곱하기 라이프. AI 곱하기 라이프라서 AI가 라이프에 녹여졌다 하고 제가 이제 쓰는 닉네임이 AX인데 AIX거든요. 그 뒤에는 뭘 다 갖다 붙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이름을 좀 만들었어요. 너무 멋진데요? 저도 처음에는 AX라이프 네. 뭐지 했는데 가운데를 곱하기라는 걸 맞아요. 딱 아니까 되게 안 잊혀지더라고요. 네, 아. AI 곱하기 라이프. 맞아요. 이러니까. 그래서 색깔도 약간 다르게 해놨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AX라이프를 하시기 전에는 네.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원래 이제 전공은 인테리어였고요. 인테리어를 한 6년 정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카페 차려가지고 한 2년 정도 하고 어머님의 약간 그 버킷리스트 같은 거여가지고 아, 2층 어머님이 주택. 카페를 하시는 게? 네. 오. 그러니까 원래 카페를 하고 계셨는데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거 못하고 2층 주택을 사서 그래서 1층에서 카페하고 2층에 살고 너무 멋진데요? 네, 막 주택을 제가 원래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에서 주택을 막 찾으러 다니다가 원래 주택 살지도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아파트 살았어가지고 2층 주택 사서 1층을 싹 다 개조했죠. 주택이니까 벽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벽도 다 빼고 그러면서 건축도 좀 배우게 되고 오. 직접 다 했거든요. 인테리어부터 뭐 건축이랑 아, 이거 원래도 인테리어 하셨으니까. 네, 원래 인테리어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좀 전공 살려가지고 1층 싹 다 개조하고 2층은 좀 확장시켜가지고 집으로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페인트 사장님이 사업하셔가지고 페인트도 칠하러 한 2년 정도 다니고 청소하는 스타트업 가가지고 청소하는 일도 했었고 처음에는 거기서 일하러 갔는데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본사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잘 하신다 해가지고 1년 만에 이제 본사로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 교육하는 일도 하고 와. 건물 높이 지을 때 이렇게 네. 구멍을 이렇게 파서 높은 건물 딱 지지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타일 공사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엄청 많은 일을 하셨네요. 네,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 하기 바로 직전에는 디자인 에이전시 해서 로고 디자인을 부업 개념으로 좀 배워서 한국에서 하나씩 팔다 보니까 나중에 좀 커졌고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 전부 다 포스터 만들 수 있냐, 웹페이지 만들 수 있냐, 뭐 기타 등등 막 디자인에 대해서 로고 하나 만들고 다른 거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다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디자인 에이전시도 약간 에피소드인데 그 디자인 에이전시 할 때 저는 약간 망설임 없이 그냥 지르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웰리스 강의 같은 걸 들으러 갔는데 거기가 좀 큰 단체였어요. 제가 거기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있었는데 뭐 왜 PPT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운영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맡기려고 하는 거냐? 제가 해드리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실 수 있냐? 그래도 무슨 일 하시는데 물어봐서 저 그냥 디자인한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까지도 해도 한 번도 PPT 팔아본 적 없고요.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돈이 될 것 같아서 딱 했는데 그걸로 3년 동안 3,600만 원 벌었어요. 와, 진짜요? 네. 그 업체에서만? 네, 업체에서만 1년에 1,200씩 해가지고 와, 대박이다. 3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한 달에 그냥 100만 원씩 고정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벌게 됐고 한 번씩 강의 같은 거 나가면 지르고 네. 그때부터 공부를 해도 늦지 네. 않다. 아. 그냥 저는 돈 벌 때 그냥 일단 질러놓고 최근에 윤재동 님도 그 강의할 때 그 얘기 한번 하셨던 거 맞아요. 같거든요. 자동화 하는 거 네. 일단 해놓고 뭐 아니면 뭐 포기하면 맞아요. 되니까 뭐 사실 그게 저도 저의 들었어가지고. 거의 철학이에요. 네, 저도 비슷하거든요. 저는 돈을 벌 때 보통 공부해서 돈 번다잖아요. 네. 저는 돈을 벌면서 공부하죠. 저도 너무 그래서 이 공부하는 그 프로세스가 남들이랑 좀 달라요. 저는 A to Z 배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중간에 내가 필요한 거 배우는 네. 거가 훨씬 더 습득이 잘 된다. 혹시 그런 그럼 책 이런 거 잘 안 보시나요? 책은 너무 좋아요. 기술 서적 같은 거? 그런 것도 너무 좋아하고 네. 인문학 서적도 네. 좋아하고 자기계발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저는 책을 처음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일이에요. 일단 표지를 보고 마음에 들면 네. 옥차를 펼쳐보고 옥차에서 제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면 한 줄만 봐도 그게 내한테 인사이트 되면 저는 이 책 읽었다고 얘기해요. 아. 저는 약간 이렇게 읽는 편이에요. 저도 약간 발췌도. 다 읽지 않는 네. 스타일이라서 필요한 것만 보거나 맞아요. 저는 아예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보거나 책은 약간 교양 서적들이라던가 인문학 이런 걸 위주로 좀 더 보거나 자기개발 이런 저도 것들을 그래요. 보는데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뭔가 돈을 벌어야지 하면은 파이썬을 네. 처음 공부할 네. 때가 어떻게 처음 공부했냐면 크몽에다가 제가 파이썬 할 줄도 모르는데 네. 파이썬으로 프로그램 만들어 드립니다를 올린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누가 의뢰가 와서 그때 처음 파이썬을 막 공부했었어요. 맞아요. 그게 진짜 찐 공부가. 그게 왜 저는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은 네. 돈을 받았으니까 일단 동기부여가 빡되고 맞아. 데드라인이 확실히 있어요. 맞아. 혼자 공부하면은 오늘 해도 되고 뭐 일주일 뒤에 해도 되고 맞아. 이게 흐지부지 되는데 네. 돈을 받으면 언제까지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된다라는 게 맞아요. 명확하니까 맞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막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게 진짜 저는 찐 공부. 맞아요. 찐 공부. 그리고 너무 잘 남고 네. 무조건 남고 다음에 무조건 써먹게 되고. 네. 근데 진짜. 돈도 벌어. 맞아요. 완전 동기부여가 미친 듯이 되는 거죠. 다음에 또 하고 싶고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근데 이 말을 사람들한테 네. 사실 조심스럽게 하고 다녀요. 왜냐면은 그걸 좀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너 할 줄 모르는데 막 할 줄 안다고 허세 부리는 거야? 저도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막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틀린 말도 아닐 수도 있긴 해요. 맞아.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면 저는 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만약에 그걸 받아간 사람이 만약에 진짜 쓰레기 결과물이고 자기한테 돈을 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됐고 전혀 이걸 쓸 수가 없는 상황이면 환불을 해드렸을 거다. 근데 그렇죠. 저는 그런 적이 없다. 맞아. 그냥 진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든 처음부터 공부를 해서 이걸 하든 맞아. 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고객은 사실 뭐 내가 뭐 그쵸. 잘하냐 마냐 맞아, 는 맞아. 상관없죠. 결과물이 맞아요. 중요하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케팅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요새는 막 마케팅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세일즈 하시는 분들 너무 최고 멋지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아주 인스타랑 스레드에서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스레드는 요새는 약간 죽어가고 있고 왜냐면 너무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스레드는 잘 못하고 있는데 네. 인스타는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또 열심히 해주고 민수님 인스타만 보면은 요즘 트렌드를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를 막 요즘 트렌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 시킨 대로 많이 해주고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진짜 많은 분들이 자동화 이런 거 네. 하면은 자동화로 뭐 시간을 아꼈다, 자동화로 뭘 했다, 네. 결과물이나 이런 거에만 좀 집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민수님한테는 뭐 자동화가 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실 저는 AI를 그 챗GPT 거의 나오자마자 챗GPT가 2022년 11월 달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겪은 게 12월 달에 한 달도 안 돼서 처음 딱 겪었죠. 근데 그때 너무 신선했거든요. 그냥 충격적이었어요. 블로그를 쓰는데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얘는 2, 3분 만에 막 찍어내버리니까 저는 그리고 또 아까도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전 새로운 거 좋아해요. 새로운 거 하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 새로운 거 할 때 또 희열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좀 쉬운데 처음에는 얘가 막 써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거 자동화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자동화해서 글을 뽑아내면 쓰레기 같은 글인 거죠.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지금은 이제 약간 고착화가 됐는데 절대 AI가 자동화 해주는 거는 특히 콘텐츠는 무조건 초안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초안을 뽑아내는 것도 정말 좋거든요. 사실 0에서 100을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0에서 1 만드는 게 힘들고 1에서 100까지는 너무 쉽게 가잖아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0에서 1을 도와주는 이 AI가 있다면 내가 일을 반 이상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동화는 저는 약간 기피하고 있었어요. 1년 전까지만 엄청 완전 기피하고 절대 자동화하시면 안 된다. 자동화를 하더라도 좀 지향해야 된다. 그러다가 1년 전부터는 구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동화를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걸 구분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들어온 게 바이브 코딩이 약간씩 이렇게 되면서 자동화 내 업무에서 자동화하는 것도 무조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엄청 들었죠. 그래서 유자동님 뭐 강의나 이런 것들 보면서 이걸 내가 좀 미리 좀 알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은 자동화를 뭔가 GPT-S 같은 챗봇 형태로도 쓰시고 네. 또 막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쓰시잖아요. 어떤 것들을 많이 쓰세요? 사실 챗봇을 처음에는 많이 썼었는데 네. 지금은 GPTS는 많이 안 쓰고 강의할 때 다른 분들은 알려드리기 위해서 세팅해 놓은 거를 좀 알려드리는 용도로 해서 GPTS를 좀 쓰고 챗GPT 안에도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 폴더링해서 쓰거든요. 원래 챗GPT에 그게 없었어요. 그게 네. 너무 불편했어요. 챗GPT는 이렇게 쭉 전부 다
대화 리스트가 옆에 쫙 뜨거든요. 맞아요. 100개고 200개고 1000개고 막 쭉 옆에 다 뜨는데 검색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검색 나오고, 그리고 GPTS는 나왔는데 내가 좀 이렇게 폴더링해서 좀 쓰고 싶다. 여기 한 폴더에서 챗GPT 얘기하면 하나의 창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딴 얘기하고 싶으면 또 나가서 또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의 좀 창에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프로젝트가 나와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자동화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글쓰기 할 때나 강의할 때나 그런 것들은 그 하나의 폴더에서 막 똑같은 얘기를 거기서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쌓이는 그런 식으로 좀 자동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혼자서 쓰시는 것 이외에도 네. 다른 분들한테 여러 가지 알려드리면서 혼자서 하시던 것이 실제로 알려드리는 비즈니스까지도 지금 이제 좀 확장이 되었잖아요. 다른 분들한테는 주로 어떤 것들을 알려주세요? 저는 AI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좀 쉽게 좀 접근하게끔 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AI 전문가나 AI를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이나 개발자나 이런 분들 보면 설명을 잘 못하세요.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식의 저주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갇혀있다 맞아요. 보면 용어나 이런 것도 쉽게 풀어서 얘기하시기 힘들어하시고, 맞아요. 그분들도 힘들어하세요. 쉽게 하고 싶은데 내가 아는 게 이 정도인데 이게 설명이 안 되시는. 저도 비유하는 게 네. 메시가 축구 잘하긴 해도 가르치는 건 잘 못할 거예요. 이게 왜 안 돼? 맞아요. 왜 안 되는지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자기는 맞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잘했으니까. 진짜 완전 정확한 비유인 것 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걸 잘할 수 있게 된 게, 저도 똑같이 제로부터 시작을 했다 보니까 AI 아무것도 모르는 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보니까 쉽게 잘 알려드린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나는 이걸 초점으로 해서 좀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아직까지도 기초 강의만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심화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씩 제가 하던 것들 좀 더 알려드리고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유재동님이 유튜브에 하시는 거 보고 영감을 많이 받은 게, 그냥 다 보여주시잖아요. 저도 좀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물론 저는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거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나눠주기 싫어하고, 내 거에서 이걸 나눠주면 저 사람이 이걸 복사해서 뭔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도 그런 걸 싫어하다 보니까 그냥 거의 다 퍼줬거든요. 근데 퍼주는 게 나한테 온 사람들한테만 퍼주다 보니까 제가 노출이 많이 안 됐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윤정님 보면서 유튜브도 해야겠고 막 여러 가지 하는데 내 걸 그냥 다 내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막 다 내놓는 것이 되게 이기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뭔가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네. 아니라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저도 똑같이 네. 이거를 내가 몇 년 동안 공부해서 나 쌓은 지식이고 네. 이 결과물을 오픈하는 순간 내 밥벌이가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못 내놨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러면 너무 나를 아는 사람도 적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공부했을 때 그냥 다 주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다 돌아온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다 주기 시작했더니 정말로 그게 뭐 주고 바로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네. 그게 어떤 결과로든 나중에 다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다 주는 게 되게 이기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 마음껏 주면서, 근데 진짜 그리고 나서 오히려 여러 가지 기회가 진짜 많이 생겨요. 진짜요? 여기저기서 막 연락도 많이 오고 아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빨리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막 이런 모임이나 네. 뭐 이런 AI 학교 뭐 네. 이런 것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AI 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건 약간 꿈이에요. 최종적인 꿈인데, 이것도 윤재동 님 잠깐 얘기하면서도 나왔었는데 맞아요. 처음부터 이 꿈을 꿨던 건 아니고 진짜 우연한 기회로 AI 강의를 하게 된 거라서, 처음부터 막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거 AI를 공부해야지 이런 시작은 아니었거든요. 네. 우연하게 커뮤니티 들어갔더니 거기서 강의해달라고 했는데 삼고초려를 하다가 결국에는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 그게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 사람들 반응도 들으니까 너무 재밌고 알려주는 것도 너무 재밌고 약간 촉성해 봤는데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만들었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디자인을 했다 보니까 디자인이랑 AI랑 접목해서 미드저니 강의를 좀 한창 했었어요. 한 7기, 8기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챗GPT랑 전반적인 걸로 넘어오게 됐거든요. AI 학교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다 보니까 비슷한 느낌을 가지실 줄은 모르겠는데 질문을 너무 못하세요. 일단 1번은 질문을 일단 못하시고, 질문을 못한다는 게 AI는 사실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질문을 못하면 답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질문 어떻게 해요? 라고 오히려 묻기도 하고, 제가 강의를 가면 사람들한테 질문하세요, 손 드세요 이러면 다 이제 고개를 숙이고 눈을 쳐다보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죠. 네, 특징이죠. 진짜. 네, 그래서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여러분도 혼자 저랑 같이 1대1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손 드셔라. 남 눈치 보지 말고. 근데 저도 뒤를 돌아보면 제가 강단에
서기 전에 수강생 입장이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저도 맞아요. 똑같았던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그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앞에 있던 분들이 왜 그 말을 했는지 알겠다. 양쪽의 감정을 다 느끼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시작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AI 학교를 생각하게 된 게 사람들한테 AI로 방향성을 좀 잡아주고 싶다. 왜냐면 질문을 못 한다는 게 방향성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방향성이 이쪽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어딘가로 가고자 하는 거 아니면 뭔가를 좋아하거나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내가 뭐 돈을 벌고자 하면 거기에 향해서 목표로 가다 보면 질문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돈을 이제 받았어. 그러면 그 돈을 받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를 생각하다 보면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질문하게 되고 그냥 자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본질을 좋아하는데 본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방향성 잡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근데 저는 방향성 잡을 때 AI 많이 쓰거든요. 어떤 사람은 AI 쓰면 멍청해진다고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논문도 나왔었고 저는 또 반대의 입장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잘만 쓰면 진짜 똑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똑똑해졌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도움을 많이 받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AI 학교 만들어서 꼭 그 학교라고 하면 뭐 초중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어르신이 와도 좋고 누가 와도 좋은데 AI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재밌는 거랑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본인의 방향성만 잡으면 질문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냥 찾아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름이 학교지만 중간 역할 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 AI 학교라는 데로 오면 자기 방향성을 찾다가 저 개발하고 싶어요. 이러면 윤정님한테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편집하고 싶어요. 그럼 뭐 편집자한테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중간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AI 학교를 얘기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독서 모임은 네. 제가 원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책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원래 부산 사람인데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첫 직장이 인테리어 회사였는데 거기서 한 11개월을 일했어요. 서울에서 좀 놀아보고 싶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놀다가 내려가야겠다고 해서 그때 서울에 있으면서 한 달 동안 100일 100권 읽기를 시작했어요. 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그게 아니라 한 페이지를 읽어도 한 권이라고 치고 그건 그냥 제 스스로만 결정을 한 거죠. 예전에 그 정회일이라는 작가님이 쓴 독서천재 홍대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 그분도 그렇게 했었고 그런 경험을 좀 하다가 책을 엄청 좋아하게 됐고 독서 모임도 참가를 몇 번씩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AI랑 독서 모임이랑 좀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스레드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AI 얘기를 제가 스레드 처음에 할 때 이거 스레드 키워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커졌는데 챗GPT로 대화하면서 제가 기획한 거 그게 엄청 반응이 좋았거든요. 30만이었나? 조회수가? 네, 조회수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와. 그걸 단계별로 그냥 알려줬던 거.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했어요. AI랑 대화해서 기획해서 뭔가를 한다고? 실제로 저는 이어폰 꽂고 챗GPT 켜가지고 얘랑 대화하면서 내가 독서 모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AI를 좀 접목해보고 싶어. 근데 내가 실제로 AI랑 이 대화를 하는 거를 사람들이 이걸 배워가면서 그냥 책도 읽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막 티키타카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그럼 이렇게 해보면 좋겠는데 해서 실제로 독서 모임을 계속 했거든. 30분 만에 기획한 내용들. 그 얘기를 그냥 차례대로 적었는데 반응이 엄청 좋았던 거예요. 경험 알려주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고 어쨌든 저 독서 모임이랑 AI랑 합쳐서 다른 데서도 한 걸 좀 보긴 했었는데 제가 처음이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어요. 저도 AI 학교 네. 만들고 하는 것들이 저도 꿈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나중에 들었어요. 네. 한번 같이 하시 뭔가 콜라보를 하면 너무 좋을 것 좋아요.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동화했던 사례나 몇 가지를 좀 실제 화면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소개 좀 해주세요. 실제로 어떤 것들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최근에 이제 만들고 있는데 다른 같이 하는 마케팅 릴스 이제 찍어주고 편집해주고 하는 그 마케팅 팀 대표랑 같이 이제 만들고 있는 건데 거기서 하는 그 고객 모집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커머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체험단 모집하고 그 모인 사람들이 이제 사게 하고 리뷰 쓰고 다시 콘텐츠 만들고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막 직원 20명, 30명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30명이 하던 일을 2명이서 하고 있거든요. 모든 일을. 그게 다 이 AI 자동화 덕분에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좀 더 간결하게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AI Max라는 거를 메이크 패밀리라는 그 대표가 만들었었고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이걸 소개하고 자동화하는 거 알려드리고 이 정도로 하려고 했다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메이크 어렵잖아요. 접근성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저도 많이 안 써봐서 잘 모르는데 너무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까 좀 쉽게 할 수 없을까? 바이브 코딩
폴딩해서 사람들이 그냥 클릭하고 치고 이렇게 그냥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봤고, 이건 그냥 그 랜딩 페이지인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서 제가 개발 1도 할 줄 모르는데 네. 그냥 얘랑 대화해서 그냥 만든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아직도 커서로 만드신 거예요? 커서랑 그 클로드 코드랑 코드. 왔다 갔다. 최근에 그 GPT-5 나오면서 무료로 일주일 풀렸잖아요. 맞아. 그때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진짜 무료니까 미친 듯이 써가지고. 그때 개발자분들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다 맞아요. 개발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누르면 이렇게 회원가입하게 만들고, 이것도 한 이틀 전에 이제 된 거예요. 파베이스라는 걸로 연결한 것도 처음이었고, 한 번도 연결이 안 되다가 처음으로 연결됐었는데, 대시보드에서 고객 모집 자동화해서 고객 모집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 캠페인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들어와지고 단계별로 그냥 하도록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딸깍하면 쭉 되게 했는데, 이걸 쓰시는 분들이 이게 어떻게 과정이 되는 거지? 이걸 모를 수도 있겠다. 저쪽이랑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단계별로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나눴고,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서 이제 키워드 쓰고, API는 비용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고객이 입력하도록 만드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은 제미니만 있는데 GPT나 클로드나 이런 것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지 만드는 것도 같이 해서 이렇게 여기다 지침을 넣으면 이렇게 글 생성하게 하면 이렇게 글 나오고 이미지 나오고 이렇게 까지 세팅을 해놨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다 구글 시스템만 넣으면 이렇게 알아서 체크를 합니다. 이 체크라는 게 여기 보시면 체험단 선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몇 명 기준 이상 됐을 때 통과, 안 통과, 이거를 사람이 다 체크했었거든요. 이게 막 한 400명, 500명 이렇게 되면 미쳐요, 사람. 그것만 하다가 하루 종일 다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자동화의 제일 핵심 기능인데, 이게 시간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그쵸, 맞아요. 일이었겠네요. 이거 틀어놓고 딴 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동화 한 번만 시켜놓으면 트리거가 돼서 그 시트에 쌓이면 자동으로 여기로 넘어와져서 자동으로 체킹되고, 이 선정, 비선정 이렇게 체킹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인스타는 지금 제대로 체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얼만큼 하고 싶은지를 체킹할 수 있고, 여기에 맞춰서 통과됐다 안 됐다, 미달이다 아니다, 요거를 자동으로 체킹해주고. 저는 만들면서도 제가 신기하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되는구나. 구현되는지 네. 코드는 잘 모르겠고. 맞아요, 모르겠고. 네.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거고. 네, 네. 이거 하면서도 사실 배운 용어가 플레이라이트 뭐 이런 것도 배우게 됐고, 플레이라이트가 잘 그게 동적에서 뭐 맞아요.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정적에서 작동되는 거는 뭐 또 다른 게 있고, 네.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가 살짝씩 있긴 하더라고요. 코딩의 세계로 이제 네, 들어가시는군요. 네,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킹을 알아서 해주는 거고, 여기에 이제 쌓이면 특정 일자가 되면 일시 정지를 한 다음에 네. 여기에 뒤에 데이터베이스에 쌓여 있어요. 선정된 사람, 안 선정된 사람. 그러면 여기로 이메일로 넘어가서 선정된 사람 대상으로 보내는 이메일이 있고, 비선정 대상으로 보내는 이메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여기에 본인이 보내고 싶은 이메일 입력하고 발송하면, 발송되신 분들이 글 쓰고 그거 다시 이쪽으로 보내주고, 그럼 이게 계속 굴러가게끔 해놓은, 고객이 자동으로 알아서 구글 폼만 만들어 놓으면 고객이 알아서 들어오고, 알아서 또 리뷰 쓰고, 알아서 또 콘텐츠 만들어주고,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든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정된 사람들한테 메일을 어떤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선정된 사람들한테는 네. 체험단이니까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을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상품을 사고 환불해주는 링크를 보내준다거나 해서 그분들이 쓰고, 그 다음에 그 리뷰 어떻게 쓰라는지 안내 멘트 같은 걸 보내주는데, 나중에 여기서도 자동화를 좀 추가하려는 옵션 기능인데, 이분들이 이 글 쓰는 것도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대로 안 해주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글 쓰는 것 자체를. 그분들이 키워드만 넣고 우리가 세팅해 놓은 거에다가 그냥 자기가 느낀 경험들을, 체험한 그 내용을 그냥 대충 쓰면 AI가 알아서 그 우리가 원하는 SEO나 이런 데 맞춰가지고 글이 써지고, 그걸 직접 체험하게끔 아예 링크를 보내드려서. 체험단 분들도 되게 편하겠네요. 그쵸, 엄청 편하죠. 그냥 또 글을 다 써야 되는 맞아요. 곳에서 네. 키워드만 쓰면은 자기가 경험한 짤막한 맥락만 딱 넣어주면 맞아요. 예쁘게 정제돼서.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맥락이랑 예시, 이게 두 개만 있으면 사실 AI랑 대화를 엄청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맥락만 넣어주는 그걸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선정 대상자한테는 왜 보내냐? 사실 원래 보통 이제 마케팅 체험단 하시는 분들 보면 선정된 분들한테만 보내드리고, 비선정된 분들한테 따로 뭐 안내를 안 해요. 아쉽지만 뭐 다음에 몇 시기 뭐 이런 식으로만 보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특이하게 직접 여기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왜냐면 이분들도 이 물건이 관심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살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할인 코드를 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조금이라도 할인된 걸로 사게끔 해서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판매 수익금이 늘어날 수 있게끔 마케팅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메이크 패밀리를 하는 거예요. 돈을 엄청 잘 버시겠는데요? 맞아요. 거기 잘 벌어요. 선정된 사람들한테는 또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맞아요. 하고 네. 또 비선정된 고객도 결국은 잠재 고객이니까 맞아요. 잠재 또 고객. 이런 네. 식으로 활동을 해서 네. 할인 코드를 제공해서 또 윈윈할 수 있는 네. 비즈니스니까. 맞아요. 끝까지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쥐어짜서 가져오는 거죠. 착즙기네요. 네, 착즙기. 착즙기로 해서 가져오는 건데 근데 네.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메이크 패밀리의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시켜서 판매까지 지금 이제 하려고. 아, 이게 이제 최근에 만드신 거예요? 네네, 이게 따끈따끈하게 어저께 조금씩 완성이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네네. 네, 완성이 되면 풀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아, 너무 좋네요. 혹시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또 있을까요? 아, 네. 딴 게 아까 그 얘기하다 보니까 네. 독서 모임 한 것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GPTS를 진짜 많이 만들면 한 100몇 개씩 될 것 같은데 만들다 보니까 엄청 많은데 저는 예전에 초반에 나왔을 때 좀 쓰다가 지금은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지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처음에 쓰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도움이 되니까. 그쵸. 또 매번 프롬프트를 다 맞아요. 넣지 않아도 맞아요, 세팅이 맞아요.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걸로 좀 얘기를 하는 편인데 제가 그 독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혹시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책 작가를 만나고 싶다 생각해 본 적 그럼요. 없으세요? 많죠. 많죠. 근데 저는 그 작가를 만나거든요. 네. AI를 가지고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반응이 좋았어요. 스레드에서. 세스 고딘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빅터 프랭클린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을 보거나 제가 생각이 나면 무조건 이 GPTS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거 그냥 보여드려도 되는데 사실 뭐 대단한 내용을 넣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뭐 세스 고딘이 돼달라 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달라 내 이름을 물어봐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식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처음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거다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이 들어가지고 10개씩 막 엄청 많이 넣었어요. 한 개 넣은 거랑 10개 넣은 거랑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적게 넣을수록. 그래서 저는 3개에서 5개 사이로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더 한 개 딱 넣는 게 훨씬 더 거기에 대한 정보가 빠져나오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느껴가지고 저 파일 하나에는 용량이나 페이지가 얼마나 되나요? 챗GPT 여기서 500메가까지 올릴 수 있다고. 근데 보통 뭐 PDF나 아니면 뭐 텍스트 파일이나 뭐 워드 파일 이런 거 넣으니까 크게 용량이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보통 여기 넣는 게 그렇게 막 많은 용량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안에 있는 내용은 세스 고든이 쓴 책. 이것도 약간 팁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그 책을 어디서 구하냐? 다 뭐 스캔을 하냐? 스캔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스캔을 하면 아시겠지만 그 OCR이라는 걸 통해서 글을 추출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아요. 생각보다. 한글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더 많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직접 써진 그 전자책을 가져오는 게 진짜 좋거든요. 그게 옛날 책들은 다 있어요. 아, 구글에. 아, 구글에다가 예를 들어서 PDF로 아예 공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세스 고딘 린치핀이라는 책을 넣어놨는데 린치핀 이렇게 치면 세스 고딘이 쓴 린치핀 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책을 누르고 여기 들어가서 이거 그냥 제가 찾는 방법입니다. 옛날 원서들은 어떻게 찾냐면 여기 보면 원서 제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엄청 간단해서 괜찮은데 우리나라 해석을 직역이 아니라 보기 좋게 바꿔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원서 제목이 아예 다른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걸 넣고 이 뒤에다가 PDF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 뒤에 PDF들이 엄청 있어요. 이미 사람들이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아,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 그냥. 바로 나오죠. 이 책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아. 그리고 이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저장 눌러가지고 그냥 PDF로 다운받아서 이걸 그대로 지식으로 넣으시면 넣어요. 돼요. 한번 해봐야겠다. 네, 저는 작가를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만나요. 그리고 어. 실제로 이거를 독서 모임에 넣어서 우리가 책 선정을 AI 독서 모임이라고 하면 AI 책만 읽는 줄 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책을 읽어요. 그리고 그 책의 작가랑 대화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찾아서. 그래서 약간 옛날 원서라든지 그리고 또 최근에 쓴 책은 없잖아요.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는 퍼플렉시티를 이용해서 그 책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모아요. 그 아. 다음에 그걸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텍스트 퍼플렉시티가 알려주는 그 네. 책 정보들을 맞아요. 정보들을 PDF를 여기다 거의 만드는 거네요. 만들어서 여기다 넣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 원서 넣는 것보다는 좀 덜 할 수 그쵸, 있지만 그쵸. 책의 그래도- 내용이 다 들어간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도 작가가 하는 어떤 맥락이나 음. 생각이나 이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담겨 있거든요. 퍼플렉시티가 모아준 것도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쓴 내용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엄청 엑기스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이 작가랑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진짜. 저도 예전에 GPTS 강의를 했던 적이 몇 번 네. 있는데 그때 저는 사례로 회사 내의 어떤 사규라던가 예. 뭐 온라인에 공개된 법령 이런 약간 업무용 네. 그런 PDF를 넣어서 약간 챗봇 형태로 네. 그래서 우리 회사 경조사 기준 알려줘 네. 막 이런 식으로 네네네.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책을 가지고 해볼 생각은 못 해봤었거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엄청 또 좋아하셔가지고 네. 이것도 한 10몇만 터졌던 것 같아요. 오. 이거 그냥 알려주는 거. 그냥 순서대로만 알려드렸는데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도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쓰고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저는 알려주는 거 진짜 재밌어 하거든요. 네. 아까 전에 그 AI 학교 잠깐 얘기했었는데 네. 학교에서 제가 그 방향성 찾아준다 했잖아요. 제가 하는 모든 강의에 지금 이 챗봇을 쓰고 있는데 나를 찾아줘라는 챗봇이에요.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하는데 수강생분 중에 실제로 이거 하면서 울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40대 초반이신데 자기한테 이렇게 물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나를 찾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찾는 거예요. 얘랑 대화하면서 내가 이런 걸 좋아했었지. 내가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이거 하면 너무 재밌겠다. 이거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네. 얘가 해줘요. 저 프롬프트 볼 수 있어요? 그럼요. 네. 너무 궁금하다. 사실 이거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데 정말요? 여기서 그냥 오. 윤재동님이니까 감사합니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별건 없어요. 제가 그냥 생각한 대로 적은 거예요. 사용자가 이제 스스로 질문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게 약간 키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해달라고 한 거고 카테고리 7개는 그냥 제가 정했어요. 이거는 AI랑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스스로 생각하기 좋겠다. 그리고 처음 단계별로 보시면 초반의 질문들은 그냥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했고 뒤로 갈수록 생각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질문들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마크다운 형식으로 답변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막 그렇게 복잡한 프롬프트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막 한 번씩 AI 강의 하시는 분들 보면 프롬프트를 엄청 잘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거가 잘못됐다거나 그게 틀렸다고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고 네. 저는 또 다른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프롬프트라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혹은 진짜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로 대화를 하면 나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해주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메모리 기능이 다 기억을 해가지고 좋은데 예전에는 이제 내가 나에 대한 세팅을 했어야 얘가 기억을 했었거든요. 네. 맞춤 설정에다가 정리한 내용을 여기다 넣게 했어요. 그 다음에 쓰게끔 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 AI가.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해도 윤장님의 저랑 이렇게 이어진 것도 서로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거 유튜브 하면 너무 재밌겠는데 해서 초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을 알아야 제가 질문도 할 수 있고 들었을 때 또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한테 도움 되겠는데 아니면 대화가 매끄럽겠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AI는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만약에 연예인이나 겁나 유명한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거면 치면 나오잖아요. 그쵸.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근데 남에서 치면 안 나오거든요. 지금은 가끔씩 나오긴 해요. 어쨌든 유명해지지 않으면 절대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 저는 프롬프트를 엄청 간단하게 쓰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프롬프트 자체가 없어요. 그냥 대화예요, 대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내가 윤장동님이라는 분을 뵈서 이제 개발이라는 걸 하는데 개발 그걸 배웠을 때 내 비즈니스에 적용하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까? 이런 식으로만 질문해요.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라는 이 키워드가 사실은 이게 세팅이 안 돼 있으면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너가 하는 그 AI 컨설턴트랑 이런 거에는 이런 게 더 좋아 하면서 아이디어를 막 주거든요. 거기서 오는 그게 너무 네. 쾌활감이 생기고 맞아. 아이디어도 너무 잘하고 전 그래서 기획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할 때 이 AI만한 게 없어요. 돈 받는 게. 맞아. 속도도 빠르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맞아요. 어떤 많은 인사이트를 막 네, 주잖아요. 맞아요. 결정만 하면 되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잘 쓰고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저 나를 찾아줘 저거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 링크 네. 공유해드릴게요. 진짜 네. 저희가 나중에 유튜브 네, 고정 댓글이나 밑에다가. 이런 데다가 네. 다른 분들도 한번 써보실 수 있게. 네네네. 그럼요. 저는 근데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게 네.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나는 진짜 맞아요. 누구인가? 네네네. 맞아요. 나는 왜 인생을 살아가야 네. 되는가?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저는 일기를 많이 써요. 일기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써봤어요. 왜 살아야 되지? 죽으면 안 되나? 맞아요. 그러면은 왜 죽으면 안 되는지가 저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아직 못 해봤는데 그러면서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게 뭐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뭔지를 일기를 쓰다 보면은 내가 진짜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살고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동기부여가 돼서 맞아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려워요. 제가 일기를 쓰세요. 저도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뭘 써야 돼요?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 막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맞아요. 초등학교 때 하던 거. 그냥
나는 뭘 했다. 네, 날씨가 좋았다. 네. 이거는 나랑 대화가 아니잖아. 그냥 아니죠. 기록이지. 맞아요. 근데 그걸 도와주는 맞아요. 아이인 것 딱 같아요. 그 맥락이에요. 어. 진짜 정확하게. 저는 이제 일기로 접근한 건 아닌데 네. 이걸 만들기 전에 제가 쓸 때는 이게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저는 그냥 AI랑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음성 모드 엄청 자주 쓰거든요. 그냥 운전하다가도 맞아. 쓰고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기획할 때 그냥 걸으면서도 쓰고 근데 얘랑 그냥 티키타카 하는 걸 엄청 많이 해요. 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저희가 오늘 여기 딱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대화부터 시작인지 기억하라고 하면 못 하거든요. 맞아요. 절대로 못 하거든요. 맞아요. 인간은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네. 근데 얘랑 바로 순간 떠오르는 거를 그냥 얘 그냥 바로 켜가지고 메시지로 쓰고 이러면 또 까먹어요. 쓰다 보면 또 까먹어요. 아시잖아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냥 음성 모드 누르고 그냥 바로 얘기를 하면 네. 얘가 또 좋은 게 요약을 잘 해주잖아요. 아, 기가 막히죠. 내가 막 중구난방으로 막 이 생각 저 생각 아무거나 얘기해도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면서 정밀적하게 해주네. 요약은 진짜 세계 최강이죠. 세계 최강이 그런 데서 도움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 이거 사람들이 이걸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오게 된 것도 강의를 하면서 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이거 너무 힘들어하네. 어떤 걸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이걸 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버전 3까지 나왔는데 계속 업그레이드 와.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네. 막 힘들다면서 저한테 고민 상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맨날 제가 일기 써라 했는데 아, 이거 주셔도 돼요. 얘랑 대화해 이러면은 번아웃이 저는 맞아요. 진짜 바로 해결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게 나랑 대화하는 게 뭐 그거를 꾸준히 한 건 아닌데 명상도 진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상이 사실은 나를 알아채는 그쵸. 거거든요. 아까 일기 쓰는 것도 저는 명상 중에 하나라고 그쵸, 생각이 그쵸. 들어요.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지 저는 한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AI 하면서 좀 더 많이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는 저는 사실 막 살았어요.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나요? 얘기할 정도로 전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사람이 바뀌었어요. 아무 생각 없고 목표 없고 이런 뭐 방향성 이런 거 없고 나에 대해서 생각 전혀 안 했고 돈 모으는 거 전혀 안 했고 그냥 진짜 막 살았어요. 그냥 여자친구 만나면서 완전 삶이 바뀌었거든요. 이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어쨌든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책에도 그걸 쓰고 있는데 오빠 꿈이 뭐야? 물어봤었어요. 한 5년, 6년 전에. 근데 제가 막 살 때. 네, 막 살 때. 여자친구는 막 사는지 모르는 상태죠. 아. 왜냐면 아시잖아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만나려면 좀 포장도 하고 그쵸, 제가 그쵸. 이제 열심히 사는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물었는데 제가 답을 못했어요. 없는데? 이렇게 한 거죠.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했는데 여자친구는 대충격이었던 거예요. 여자친구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늘 하면서 살고 본인에 대한 생각 엄청 많이 하고 일기도 유달명에 똑같이 어릴 때부터 계속 써오고 본인에 대한 생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 이걸 명확히 가지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좀 거예요. 실망하셨고. 완전 실망, 대실망. 그때는 뭐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별로다 이런 생각을 막 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옆에서 꾸준히 해줬어요. 잔소리가 아니라 네. 그냥 오빠 뭐 일을 할 때는 이런 거를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가져가야 돼.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보건교사거든요. 오빠 명확성을 가지고 가야 돼. 아, 선생님이네. 네. 이걸 할 때 사람들에게 뭘 주고 싶은데? 어떤 걸 주고 싶어서 사업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막 해주는 거예요. 본질적인 네, 어떤. 본질적인 거. 저는 처음에는 대답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생각을 안 했죠. 근데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사람들한테 이런 걸 줘서 내가 보람을 느끼는 거나 생각해서 AI 학교도 꿈이 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거의 진짜 은인이에요. 귀인. 귀인, 네, 진짜. 진짜 귀인이에요. 와. 진짜 귀인이라고. 빨리 결혼하셔야겠네. 그래. 빨리 저도 안정감이 생겨서 어. 빨리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청첩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네, 저도 저의 가치관과 되게 비슷한 면이 아, 너무 저도 많으신 저 거고. 처음에 그 모임 갔을 때 저 진짜 비슷하다고 딱 느꼈고 자기소개할 때. 네, 자기소개할 때 그런 분이 제 주변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엘리트 코스만 받는 사람들만 보다가 네. 같은 사람 진짜 없다. 난 진짜 약간 별종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느낀 거죠. 근데 저랑 또 다른 점은 10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저는 또 리스펙이에요. 못 나와서 그냥 있던 거죠. 다 직장인들이 뭐 퇴사는 하고 싶지만 네, 못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비슷했어요. 네. AI 학교도 그때 얘기를 해주셔서 맞아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고 다음에 얘기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인연인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때 또 두 번째 모임에서 맞아요. 어떻게 저희 둘이 딱 일찍 와가지고 1시간 일찍 와서 맞아요. 거기서 잠깐 수다 떨었다가 네. 오늘의 이 자리가 맞아요. 너무 맞아요. 감사해요. 너무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네. 자동화 이제 막 경험들을 막 해오셨잖아요. 저도 항상 이제 인터뷰할 때마다 자동화 저한테도 많은 질문을 하시거든요. 자동화를 뭐 하고 싶은데 조언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네네. 이런 질문을 아마 또 많이 받아보셨을 네. 것 같은데 네. 자동화를 입문하거나 자동화를 막 시작하는 분들한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래서 질문을 저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떤 AI가 제일 좋아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너무 잘 알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네. 질문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그쵸. 드리거든요. 정확하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나오고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본질이에요. 왜 이걸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지도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한 거고 사실 방향성만 있으면 이게 모든 게 질문도 다 해결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자동화나 아니면 AI나 이런 것들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보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해봐야 질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는 그게 나 이걸로 뭘 해보고 싶은데 이 생각이 들 때까지 저는 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챗GPT가 뭐 좋고 뭐 클로드가 좋고 뭐 무슨 뭐 바나나 그거 나왔잖아요. 나노 바나나 그거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뭘 할 건데? 그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현혹돼가지고 진짜 너무 좋더라. 그래서 뭘 하실 건데요? 그게 없어요. 맞아. 그래서 질문이 다 나노 바나나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이런 질문만 네. 다 오거든요. 또 반대로 나 이걸로 뭐 해야 돼요를 남한테 질문해. 맞아. 인생을 저 사람이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물론 왜 그 질문하는 건 너무 잘 알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으니까 궁금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멋지게 살아간 것 같으니까 근데 다른 삶이거든요. 완전 맞아. 다른 삶이라서 실제로 윤정동님 보고 아니면 그 자동화를 시작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시작해서 완전 다른 길로 분명히 가시거든요.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 절대 아무도 없어요. 지금 70억 인구가 있는데 70억 개 저는 다 다른 그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MBTI도 별로 안 믿고 사주 이런 거는 별로 안 믿는데 그것도 저랑 비슷해요. 저는 막 T는 아니거든요. 네. 저는 F예요. F인데 그래요? 그거는 사실 정해진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또 어쩔 땐 T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어쩔 땐 맞아요, F가 맞아요, 되기도 맞아요. 하고. 그 장폴 사르트라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가 한 말 중에 인생은 B와 B 사이에 C라고 하는 그 문장이 있어요. 그게 네. 뭔지 혹시 아시겠나요? 들어봤는데 기억이 잘 안 네, 나네요. B가 birth 태어나는 거예요. 아. D가 death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는 그 순간에 C가 choose예요. 네. 선택. 태어나서부터 죽는 데까지는 선택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고. 근데 사주가 뭐 이렇고 MBTI가 이렇고 누가 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MBTI가 나는 16개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내향적이었다가 네, 맞아요. 외향적이었다가 맞아요. 이렇게 오면 또 막 이처럼 막 이렇게 활달적으로 또 얘기했다가 또 이거 본 사람들은 저 사람 E일 것 같은데 네. 집에 방콕하는 거 좋아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얘기가 세긴 했는데 그냥 뭔가를 발견했다. 아니면 뉴스에서 뭐 챗GPT가 나왔대. 세 개를 뭐 흔들고 있대. 그러면 일단 뭐 해보는 거. 일단 켜서 깔아보고 해보고 질문해보고 그랬더니 막 대답을 해주네? 거기에서 일단 재미를 느끼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재미를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네. 그게 생기면 알아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미라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취미가 일이 되는 순간 안 하게 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냥 저는 재미를 찾고 그게 취미처럼 계속 그냥 재밌게 하다 보면 그게 사실 능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능력이 쌓이면 새로운 일을 창직을 하거나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거기서 훨씬 더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그 능력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AI 학교의 첫 시작 저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뒷단은 진짜 능력 좋으신 분한테 넘겨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은 거고 네. 제가 하는 건 이 재미를 찾아드리는 거. 아. 그래서 이 재미를 찾는 방향성을 찾는 게 네. 저는 약간 목표라서 그래서 그냥 재밌다고 느껴지면 그냥 하시라. 요걸 좀 말씀드리고 재미 싶어요. 느끼면 사실 뒷단은 네. 하지 말라고 말아도 알아서 찾아 나가잖아요. 맞아요. 자동화 하시는 것도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비슷해요. 네, 자동화도 딱 앞에만 알려주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막 맞아요. 자주 살 길 찾아가니까. 맞아요.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유익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네. 드릴게요. 네. 이제는 저희가 인터뷰하는 분들한테 다들 이런 질문 드리거든요. 네, 네. 민수님의 앞으로의 목표가 좀 궁금해요. 앞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네. 앞으로는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사실 계획은 네. 계속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학교를 만들 때까지 계속 할 것 같고 아. 근데 사실 그 학교를 만든다는 건 꿈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꿈은 동사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꿈은 계속해서 꿔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명언들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네. 아니 제가 다 들은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네. 아니라 다 들은 거를 어디서 네, 아니, 짜집기해서 너무 멋있어요. 짜집기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어쨌든 꿈이 학교가 되다 보면 학교를 만들면 그때는 꿈이 사라지는 거고 사람들을 그냥 동기부여 시켜주고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방향성을 찾을 수 있게 돕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목표에 관련된 일만 최대한 하려고 하고 이것도 그 일 안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목표를 향한 일들만 이제는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돈 버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네. 저는 그 방향성을 잃으면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거기에 방향성만 맞춰서 최대한 한번 나아가 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AI 학교를 만들고 싶은 이제 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조만간 어떻게든 한번 아. 같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네. 무조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이렇게 긴 시간 이야기 네. 나눠봤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한번 초대를 한번 드리면 아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